우주를 항해하던 이 배는 갑자기 거대한 운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내부에 있던 동면 장치들이 즉시 작동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깨어났고 배는 그대로 낯선 행성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다행히 주인공 앤디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통신 시스템을 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앤디가 탈출하려고 했을 때 탈출 포드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그의 보호복을 찢었습니다. 다행히 앤디는 수리용 접착제를 가지고 있어서 재빨리 찢어진 곳을 처리했지만 그 일로 산소량이 줄어들어 4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앤디의 탈출 포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서둘러 그곳에서 빠져나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앤디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행성에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앤디는 멀리서 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던 길에 그는 또 다른 탈출 포트를 발견했습니다. 앤디는 비록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더라도 최소한 산소통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안에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소통마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앤디는 계속해서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곳이 어떤 신비로운 생명체에게 공격당한 듯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앤디가 막 도착했을 때 운 좋게도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앤디는 기쁜 마음에 즉시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이 낯선 행성에 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통신 엔지니어 제이라고 소개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로 정보를 전송하여 구조팀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앤디는 매우 기뻤지만 구조팀이 이곳에 도착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는 말에 금세 실망했습니다. 앤디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제이는 배의 앞부분이 남쪽 지역에 떨어졌으며 그곳에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자가 있다고 밝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앤디는 실수로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당황하며 다시 연결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뒤에 있던 제이가 갑자기 정체불명의 생물에게 끌려갔습니다. 앤디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그저 제이가 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앤디의 산소 저량이 3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비선은 가능한 한 빨리 산소를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앤디는 지구로 구조 신호를 보낸 다음 우선 살아남기 위해 산소 공급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앞부분이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앤디는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깊은 협곡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앤디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통신 장치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은 자신을 남이라고 소개하며 현재 비상 탈출구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나미는 앤디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는 즉시 그곳으로 가는 경로를 표시했다. 하지만 그 경로에는 무려 30%의 산소가 소모될 예정이었다. 잠시 후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는 선박의 앞부분으로 향하는 더 가까운 경로를 찾아냈고 이 때문에 앤디는 약간 망설였다. 나미는 자신의 산소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앤디는 선박 앞부분 대신 그녀에게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날이 밝을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이동했다. 가던 중 앤디는 갑자기 이상한 발자국들이 동굴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그곳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나미는 이 말에 몹시 불안해했고 앤디는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저 자신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거미줄 거미를 또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 생명체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안전을 위해 빨리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앤디는 즉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앞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있어 앤디는 겁에 질려 헬멧 위에 조명을 껐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똑똑한 보조장치는 세 군데의 위험 지점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앤디는 서둘러 총을 꺼내 방어 패스를 갖췄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앤디는 눈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위기의 순간에 앤디는 틈새로 떨어졌고 그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앤디는 미처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괴물이 갑자기 안으로 기어들어와 그를 움켜잡으려 했다. 그러자 앤디는 필수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괴물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뒤쫓아왔다. 도망치는데 정신이 팔린 앤디는 앞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했다.
운이 좋게 앤디는 죽지 않았지만 이때 그의 슈트에 구멍이 뚫려 산소가 새어나왔다. 앤디는 재빨리 접착제를 꺼내 수리했고 다행히 슈트를 다 고치자마자 접착제도 딱 떨어졌다. 하지만 이때 그의 산소량은 겨우 12%밖에 남지 않아 그는 절망에 빠졌다. 바로 그때 앤디는 무전기를 통해 제2의 구조 요청을 듣게 되었다. 제이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현재 제이의 위치는 앤디로부터 불과 50m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그를 도우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그가 방금 괴물로부터 도망쳐 나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앤디는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인 끝에 결국 그는 먼저 제이를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디는 제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신호탄을 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앤디가 막 제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괴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해치웠습니다. 이를 본 앤디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물이 제이를 먹어 치우는 것을 직접 목격한 앤디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쥐어짜내 탈출 포디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괴물 한 마리가 그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옆에서도 다른 두 마리가 나타나 앤디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앤디가 이번에는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다른 탈출 포드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괴물들의 주의를 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들은 모두 나미가 낸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앤디는 재빨리 다른 탈출 포드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괴물이 그의 흔적을 놓치자 떠나려던 찰나 앤디 옆에 갑자기 시체 한 구가 나타나 그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괴물은 앤디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나미는 다시 소리를 내어 괴물들의 주의를 끌었고 앤디는 그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괴물들은 그들의 속셈을 눈치채고 앤디를 맹렬하게 쫓아왔다. 앤디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디는 하얀 뼈들이 빽빽하게 널려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괴물들은 그곳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앤디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전으로 서로를 격려했고 이때 앤디의 산소량은 8%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그가 나미를 찾기 전에 산소가 먼저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앤디는 계속해서 나미를 향해 나아갔다. 도중에 그는 밝게 빛나는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하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앤디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반딧불이떼가 갑자기 그를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녀석들은 보호복을 뚫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방 앤디를 놓아주었습니다. 나미는 괴물들이 감히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이 반딧불이들에게 물릴까봐 두려워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때 그는 나미와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앤디는 주변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후 이상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분명히 근처에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앤디는 갑자기 거대한 무언가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앤디는 이 이상한 생명체에게 삼켜졌습니다. 다행히 위기의 순간 그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보조 장치 덕분에 앤디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지렁이는 여전히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절망에 빠진 앤디는 작은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곳은 반딧불이들의 서식지였어요. 앤디는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기어가야 했고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앤디는 나미와 800m, 배의 머리 부분과는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앤디의 남은 산소량을 고려했을 때 똑똑한 조수는 그에게 먼저 그의 머리 부분으로 가라고 조언했지만 앤디는 여전히 나미를 먼저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최대한 빨리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산소량은 1%도 채 남지 않았죠. 앤디는 힘겹게 나미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고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나미는 재빨리 앤디에게 산소를 공급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렸죠. 또한 앤디의 도움 덕분에 나미는 갇혀있던 다리를 빼낼 수 있었고 다행히 다리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이곳을 채 떠나기도 전에 괴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어요. 이번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여 마리의 끔찍한 괴물들이었죠. 시간이 많지 않자 두 사람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냅다 도망쳤어요. 그들은 우주선의 나머지 머리 부분을 향해 달렸죠. 다행히 길에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괴물들의 추격 속도를 상당히 늦춰주었어요. 나미는 재빨리 신호탄을 쏘아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덕분에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우주선 머리 부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들은 이번에는 안전하다고 기뻐했지만 갑자기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두 사람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이곳은 괴물들이 알을 낳는 기지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앤디는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괴물이 떠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높은 곳에서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그 끔찍하고 축축한 입은 두 사람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몰아넣었다. 바로 그때 나미가 실수로 소리를 내자 괴물이 곧바로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도망치는 도중 두 사람은 우연히 배 한 칸으로 떨어져 버렸고 이로 인해 그곳에 갇히고 말았다. 그 문은 바깥에서만 열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은 곧 절망에 빠졌다. 밖에서는 괴물이 끊임없이 강하게 문을 들이받고 있었고 괴물의 힘으로 문이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나미는 앤디의 배낭에 반딧불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괴물이 객실문을 찢어버렸고 앤디는 재빨리 나미에게 반딧불을 잡으라고 외쳤다. 놀랍게도 그 반딧불은 괴물의 약점이었다. 하지만 반딧불은 하나뿐이라 괴물을 잠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급히 도망쳤지만 괴물은 금방 그들을 추격해왔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렸고 괴물도 그들을 따라 뛰어내렸다. 괴물은 기어코 이 두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듯 집요했다. 결국 두 사람은 계속 전력으로 도망치며 괴물을 피하는 동시에 그것을 처치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앤디는 갑자기 괴물을 처치할 방법으로 탈출용 캡슐을 사용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나미에게 괴물을 유인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재빨리 탈출 캡슐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순간 나미가 괴물에게 공격당해 구석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를 본 앤디는 모든 조명을 꺼 나미가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괴물은 여전히 냄새를 따라 나미를 찾으려 했다. 다행히 괴물은 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미는 조심히 자리를 떠나 앤디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준비가 완료되자 나미는 몸에 전구를 잔뜩 달고 괴물을 유인하며 앤디 쪽으로 뛰어갔다. 괴물이 나미를 따라오자 앤디는 즉시 발사 장치를 작동시켰고 탈출 캡슐이 성공적으로 떨어지며 괴물을 산산조각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남아있는 물차와 산소를 이용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1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영화는 끝을 맺는다.